두 번째, 우리 인간공학 시간의 두 번째 토픽은 Cognitive Ergonomics입니다. 인지에 관한 거예요. 인지에 관한 다양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학, 인지공학, 뇌공학, 그죠? Cognitive Ergonomics, Engineering이죠. 그 다음에 인지 심리학도 있죠. Cognitive Psychology죠. 심리학 부분, 인문계 부분. 과학 부분도 있죠. 뇌공학이라든지 인지과학.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다루는 분야와 공학자들이 다루는 분야와 심리학자들이 다루는 분야는 좀 달라요. 인간공학에서는 좀 공학적으로 다루긴 해요. 어떤 뇌파도 측정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인지 심리학 쪽에서 다루는 부분도 상당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nformation Processing 모델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걸 눈으로 가시적으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모델화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고 정보를 얻고 머릿속에서 그걸 처리해서 어떤 식으로 저장한다, 기억한다든지 혹은 사람이 행동할 때 판단해서 행동을 하게 의사결정해서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인간공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에요. 공학적인라기보다는 약간 좀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일단은 Information Processing 모델은 보이지 않는 정보 처리를 뇌에서의 활동을 시각화한 거다. 자, Information Processing 모델이 Cognitive Ergonomics의 첫 번째 토픽이에요. Information Processing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우리는 정보를 얻죠. Information 정보를 오감을 통해서 얻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또 만지면은 뭔가를 만지는 어떤 느낌이 들어오죠. 눈으로. 사람이 얻는 정보의 70% 이상은 시각 데이터예요. 요즘에 유튜브 시대 혹은 동영상 시대, IT 시대에는 시각적인 정보가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다 시각적인 정보죠. 그림도 있고 쌓여있는 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각적인 정보, 촉각적인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사람이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만지고 보고 그런 정보들은 센서리 메모리라고 하는 어떤 실제 뇌에 있는 어떤 영역은 아니에요. 센서리 메모리는 어떤 개념인데 센서리 메모리라는 곳에 정보들이 담기는데 웬만한 정보들은 다 그냥 망각돼 버립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고 다 처리를 한다 그러면 뇌가 터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트북에 펜이 돌아가고 있나요? 펜 돌아가는 소리가 평소에는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펜 돌아가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마우스 쓰고 있습니까? 마우스를 만졌을 때의 느낌, 평소에 그 느낌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죠? 근데 마우스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만져보면 마우스에 대한 느낌을 시각화한 거다. perception은 하지만은 그게 이제 process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보는데 지금 있는 공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물들이 있겠죠? 그런 사물들을 평소에는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물들이. 근데 한번 뭐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보면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저기 누가 있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있어도. 소리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 소리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대부분 망각되고 잊혀져요. 잊혀져야만 해요. 다 기억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기억하게 되고 집중하는 것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프로세싱 할 수 있거든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attention이라고 그래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본격적으로 프로세싱 돼요. 우리가 information processing 모델을 하는데 첫 번째 말한 것은 information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라는 걸 얘기했고 들어오는 information 중에서 프로세싱 하고 싶은 것은 집중해야 돼요. attention 하면은 이제부터 프로세싱 시작이 돼요.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 되느냐? 아까는 sensory memory라고 했는데 정보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잠깐 남아요.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한참 뭐에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엄마가 야야 뭐 했어? 불러요. 그러면은 처음에 뭐라고? 그거 했어. 이런 식으로 뭐라고?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남아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거 얼른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리 메모리에 잠깐 들어왔다가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좀 있다가 없어져요. 근데 그 잠깐 들어있는 사이에 내가 어텐션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잠깐 들어만 있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소리를 그때 정보가 들어온 순간에는 기울이지 않았는데 정보가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라고 하는 순간 이 센서리 메모리에 남아있던 애가 없어지지 않고 내가 그것에 어텐션을 해서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우리 시각적인 것도 지나가다가 뭐가 그냥 흘러가요. 차 타고 갔는데 간판이 흘러간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흘러가.
근데 좀 있다가 하고 다시 돌아보는 그런 경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내가 받아들여서 프로세싱하는 게 아니라 지나갔는데 그게 내 센서리 메모리라는 임시 공간에 잠깐 담겨 있다가 내가 조금 있다가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접근해서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정보를 받으면 잠깐 남았다가 없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뭐 1초, 2초. 그걸 바로 센서리 메모리에 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델에서는. 자, 센소리 메모리에서 어텐션을 가지면은 워킹 메모리라는 곳에서 프로세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숏텀 메모리라고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싱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다는데 옆에 고양이가 지나가요. 고양이 예쁘다, 귀엽다 이런 식으로 쳐다볼 수가 있죠. 아니면 저기 무슨 동물이 있네. 근데 걔가 거기에서 무슨 짓을 했고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롱텀 메모리, 우리가 평생의 기억에 간직하고 있진 않아요. 그 순간 잠깐 집중했다가 걔는 걔대로 자기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걔랑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하지만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귀엽네 혹은 뭐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만약에 있다면 잘 지내나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는 거, 그거는 워킹 메모리에서 한번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거치더라도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롱텀 메모리 안에 넣지 않으면은 잊어버립니다. 롱텀 메모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게 바로 공부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지식을 탄탄하게 가지려고 하면은 단순히 암기식이 아니라 얘를 워킹 메모리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워킹 메모리에 어떤 인포메이션을 집어넣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한다든지, 그 반복하는 것을 리허설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를 탄탄하게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롱텀 메모리에 집어넣으면은 이 지식은 굉장히 오래 가요. 벼락치기로 공부하면은 단순히 막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쫙 해버리죠. 그러면은 이 워킹 메모리에서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들을 막 그냥 소비해놓고 나서 롱텀 메모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롱텀 메모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워킹 메모리에서 계속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걸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가공하고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장되는 데이터, 그것을 롱텀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의 이 영상을 보지만은 이 영상 중에 대부분은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면 워킹 메모리에서 충분히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고 롱텀 메모리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보기 때문에, 그냥 본다면 잊어버릴 겁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지식들과 자꾸 연결시켜 나가면서 이 영상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학습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롱텀 메모리에 들어가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롱텀 메모리는 보통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끄집어내기 힘들 수는 있지만 잘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롱텀 메모리도 롱텀 메모리 나름대로 쉽게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기 박스에 넣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깊숙이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해요. 그래서 뇌라는 부분은 참 신기한데, 여하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서 대부분 없어지고, 하지만 내가 주의 집중, 어텐션을 기울이면 이것을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숏텀 메모리에 지식이 들어온다. 이 지식엔 가공이 되는데 이 가공을 잘 하고 기억하려고 하면은 롱텀 메모리에 기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싱 되지만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이 보고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다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나 기억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주의 집중하고 있더라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제대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롱텀 메모리에 집어넣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공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를 잘 암기할 수 있을까? 혹은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바로 IPM의 워킹 메모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고, IPM, 워킹 메모리 뭐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그 시스템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좋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기억한다든지 하기가 좋겠죠. 여하튼 중요한 것, 워킹 메모리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반복.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도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앱을 많이 써본다든지, 또 한 가지 그 기능을 여러 번 해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되죠. 그게 이미 여러분들이 몸에 체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학습을 하려면은 막 머리를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머리를 써서 하죠. 그 머리를 쓴다는 게 바로 워킹 메모리가 작동하는 거고, 롱텀 메모리에다가 지식을, 정보를 집어넣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한 번 학습이 되고 두 번 학습이 되고 되면은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날라와요. 공이 날라오면은 나는 발을 축구할 때 내 발을 어떻게 뻗어야 되는지 처음에는 이게 머리에서 그게 자동으로 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한다는 것은 반응이 느리는 거고 뇌에서 인지적으로 이게 프로세스가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반복을 해요. 공이 날라오면 자꾸 내 발로 공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정확하게 그 공을 내가 차든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김연아 선수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동작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을 하죠. 그러면은 몸이 처음에는 김연아 선수도 뭐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걸 계속하면서 아니면 실제로 동작을 하면서 그 동작을 익혀요, 몸으로. 이거 수백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프로세싱이 필요 없는 수준까지 가는 게 프로페셔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그것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한두 번 해보고 그래 한번 해봤으니까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난 이건 정말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굉장히 전문가가 되는 거죠. 사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뇌에서 프로세싱을 할 필요도 없이 그걸 반복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IPM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학습을 설명할 수도 있고 화면상에 나오는 인터페이스 컨트롤하는 걸 설명할 수도 있고 운동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IPM이 Information Ergonomics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모델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